네, 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마치 소풍을 가기 전날 어떤 그런 느낌처럼 오늘 저녁은 좀 신나게 놀다가 그리고 나 혼자 산다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을 주는 자리는 외워두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차트에는 다 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차트에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매집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수급을 본다든지 혹은 업황이 좀 개선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호재나 그러면 정책주 같은 거 그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이쪽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업종들도 미리미리 그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이미 매집은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 매집을 하는 동안 곧 올라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차트상의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보다가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차트를 꼭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수익이 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가 있고요. 근데 이 업종과 테마 이런 것들이 시장 주도하는 주도주 혹은 주도 업종이 되는데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3주 전에 화장품주를 제가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이 화장품주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막 우리나라에 30개에서 뭐 많게는 50개까지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3주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이 전부 다 빨간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장대 양봉도 나오고요. 파란색보다 대부분이 다 빨간색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애들인가 한번 쓱 훑어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1번입니다. 1번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차트를 둘러보니까 바닥에서 전부 다 이렇게 혹은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한번 이렇게 반짝 뜨고 난 뒤에는 두 번째 뜰 때를 한번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들이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한번 3주 전에 한번 올렸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럼 더블 바닥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은 쓰리 바닥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다든지 나는 계속 올라가고 싶어.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게 3주 전에 미리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여기서 딱 사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옆으로 횡보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이게 만약에 3개월이 된다든지 혹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이 바닥에서나 어디서든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둘, 세 번 만에 뚫리기도 하고요. 두 번 만에 뚫리기도 하고요. 6번 만에 뚫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다가 이렇게 뻥 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 놔두다가 여기 손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우리가 좀 촉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여기가 바닥 구간인가라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3주 전에 한번 그러고 두 번째 또다시 화장품 관련주 전체가 빵빵빵 뜨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트를 보니까 좀 이런 거죠. 자, 이제는 곧 이 매물대가 뚫릴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가 뚫리고 난 뒤에는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응집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들을 한번 볼 텐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그 수급들이요. 그 수급을 봐가지고는 기간, 외인, 그리고 뭐, 기간, 외인, 개인,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얘가 매집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에 빵빵 터진 거 이런 거 보면서도 이게 세력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실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제가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첫 번째로는 화장품주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빵빵 뜨더라 한번, 그리고 2, 3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보면서 얘가 이 매물대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뚫어주나라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뚫어줄 때쯤 돼서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익어서 얘가 한번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오를 때까지 요 기간까지는 불과 한 일주일이나 한 뭐 길어봤자 2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차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주는, 그리고 급등의 수익을 주는 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워두자. 그래서 다음에도 요런 스타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내는 그런 개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제가 6호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련주인데 화장품주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급할 거 없죠. 자, 주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봉상은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주봉상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봉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봉상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그어보면, 자, 이 선을 미리 그을 수 있죠. 평행되게 여기 저점을 맞춰서 똑같이 그어보면 다음번에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를 터치해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 큰 추세, 대형 추세죠. 대형 추세, 그 안에 중간 추세도 있고 소형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추세도 있다, 존재하더라. 이게 주봉, 뭐 1봉, 이게 뭐 120분봉, 이게 한 15분봉, 이렇게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오를 때 한꺼번에 쭉 이렇게 오르거나 쭉 이렇게 내리지 않고요. 오를 때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주봉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갈 때는 지지선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릴 때는 고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저점을 밟아서 올라가고요.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반짝 뛰고 내린 거는 다시 여기 어떤 복선을 예상하는 거죠. 여기가 고점일 수 있겠구나. 여기 올라갈 때 이 점을 맞춰서 목표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 추세선을 딱 깨뜨는 바로 손절을 하거나 수익 실현하는 자리죠. 그리고 난 뒤에 얘는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다렸던 자리에서 얘는 반등을 해주죠. 그리고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초보자 분들도 차트 이렇게 천천히 분석하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이거 볼 때 우리가 수급 봤나요? 그리고 뭐 매집된 거라든지 혹은 호재거리를 우리가 봤나요? 본 거 없죠? 우리가 거래량을 봤나요? 거래량 본 거 없죠? 거래량 바닥에 터진다 그랬죠? 근데 얘가 지금 바닥입니까? 바닥 아니죠? 얘 바닥에 터진다, 바닥 아니죠? 고점에서 터진 건가요? 고점에서 터지고 떨어진다는 건가요? 뭐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차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매집, 플러스 호재, 플러스 그 실적까지 더한다면은 더 좋겠죠. 호랑이인데다가 날개를 이제 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봉상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식으로 긴 흐름이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어요. 자, 짧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이죠. 그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내려가고 있다가 이게 지금 그리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큰 추세선이었죠. 이것도 큰 추세선이었어요. 뭐 살짝 깨는 거 이거까지 뭐 왜 안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노노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둥글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고 떨어지고 저기 맞았어요. 다시 눌러가지고 그럼 여기서 다음 갈 곳은 이제 여기죠. 여기인데 우리 주봉상이나 큰 일봉상이 큰 흐름에서는 여기서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고점에 이 추세선의 저항선을 상단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뚫으면 더 좋은데 여기서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릴 때 이게 저점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주죠. 자, 여기 만들어줬어요. 이 선을 연계해 본 결과 얘는 더 이상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잘 버텨주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죠. 자, 고점을 또 연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이 나오죠. 뭐예요? 퐁당 돌을 던지자 나온 거죠. 네.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강하게 솟았습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자, 분명히 이 추세선이었는데 이제 이 추세선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뻥 이렇게 올린 거죠. 자, 이제는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요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제닉을 사고 싶다면 여러분들 어디 사면 좋을까요? 어디 사면 좋을까? 내일 종가에 사면 좋을까요? 또 희한하게 이게 이전 고점까지 쫙 오늘 강하게 올렸다가 이전 고점까지 해서 딱 다시 내려가지고 여기서 끝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죠? 자, 이제는 뭐 한 180분봉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얘가. 여기 다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얘가 잘 몰라요. 이까지 내려와서 터치하고 이 저항 상단선을 터치하고 갈지 아니면 이 가격대 지금 7천 한 8,000원 정도 여기까지 눌렀다 갈지 혹은 여기 다시 들어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친구를 만약에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모였어요. 뻥 뚫어가지고 여기서 멈췄어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서 멈췄어요. 그럼 얘가 다시 여기 딛고 올라가든지 그냥 또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든지 하나, 둘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 바닥이. 하나, 두 개 정도가 최소한 나와야지 추세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세 번째 바닥을 지지하는지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든지 혹은 얘가 강하면 이렇게 또 튀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혹은 얘가 이렇게 여기서 놀다가 팡 튀어 오를지요. 지금은 얘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습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강하게 뛰었다고 가지고 또 강하게 또 뛰고 가면은 얘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항상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만 우리는 건드립니다. 요렇게 모인다든지 혹은 요렇게 퐁당 갈 때 우리는 여기 사야 되죠. 여기 지지할 때 사야지 애매한 데서 샀다가 여기 사면은 이게 아무리 상승 추세라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 본전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벌써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까지 걸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야 되는 정확한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왠지 그냥 강의 비슷하게 어떤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면 좋죠. 자, 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는 오랫동안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이제 찍고 다시 여기서 또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죠. 이전 고점 맞고 이게 주봉이에요. 내렸다가 다시 맞고 내렸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이제는 여기를 뚫지 못하겠구나,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쯤 되니까 이제서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올려야 되겠다라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황색 선만 맞으면 떨어졌어요. 주황색 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주황색 선을 뚫어주는 거죠. 우리가 선을 그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평선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추세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선 뚫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 뚫어주는 그날 사야 되나요? 그리고 더 올라갔어. 여기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렸다가 한 번 만들고 또 한 번 더 만들고 바닥을 2번 정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드는데 벌써 보세요. 뚫리는 데부터 해서 한 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가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 살짝 뚫었다 해가지고 곧바로 살 필요는 없죠. 아니면은 뭐 단타로 5% 혹은 10% 정도 먹을 거면은 여기 바닥 지지하는 거 봐서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자, 일봉상 한번 볼게요. 일봉상 강하게 지금 고점을 맞고 계속 떨어졌던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일봉상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맞고 떨어졌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맞고 다시 밑으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뚫어줍니다. 뚫어준다고 하자 하나, 둘, 3, 4, 5일. 5일 올랐는데 여기서 사면 좋았었는데, 물론 여기서 분할로 사셔도 됩니다. 누가 사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계속 살짝 깼다가도 다시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 추세를 따라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자면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저점이 확실히 다져지는지 보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저점이 여기 형성됐어요. 자, 포바닥입니다. 자, 여기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자, 2개 정도만 되면, 3개 정도만 되면 그을 수 있죠. 쭉 3개 정도 그었어요.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얘가 튕기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긴 살 수 있죠. 사는 구간이죠,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를 다 지켜줬으니까. 여기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거죠. 고점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고점하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타당 하다가 위로 뚫어뻥이 나오겠구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얘는 저점을 높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도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평선이죠. 이평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좀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차트도 봐야 되고요. 이 차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거래량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캔들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패턴이라든지 추세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봐야 되죠?
이평선도 봐야 되죠. 이거 말고도 볼 게 참 많아요. 이 보조지표 있잖아요. 이 보조지표들. 자,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면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죠. 자, 흘러내립니다. 이게 62평선인데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죠. 그리고 62평선 살짝 뚫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얘를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야 돼요. 자, 이 추세선을 그린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떨어졌다가 바닥을 만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없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 그럼 얘가 이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제는 올릴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 보고 캔들도 보고 패턴, 추세, 이평선 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62평선, 122평선을 보는데 지금 62평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계속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선 지지가 되는 자리죠. 언제 지지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선 저항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저항이 되었던 선이었는데 여기는 돌파가 났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지금은 지지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62평선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다가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120평선하고 이격도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조금 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가는 거는 좀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지켜보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분봉을 좀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분봉을 봐도 되고 180분봉이나 뭐 120분봉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다 지지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폴짝폴짝 바닥 한 2번 정도만 만들어주면은 대충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점과 고점 사이 연결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저점과 저점 사이 연결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 물론 100%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고점이고 다시 내려와서 이 상단선을 지지한다든지 혹은 여기를 지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또 13,600원 정인데 여기서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자, 퐁당.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뛰어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추세를 맞추는데 얘가 올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갈지 어떻게든 이런 추세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여기를 지지할지 혹은 좀 내려서 좀 옆으로 행보해서 여기를 지지하고 올릴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더라. 얘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딱 사면 되겠죠. 네, 그렇게 완벽한 게 어딨어요.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습을 좀 하면 좀 어렵지 않겠죠. 자, 이츠 환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얘는 주구장창 밑으로 내렸습니다. 주구장창 고점을 연결해 봤어요.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한번 평행되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큰 추세상으로는 얘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전 저점을 여기서 지켜줍니다. 물론 100% 아닐 수가 있어요. 좀 꼭다리가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얘는 지켜줬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일봉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상도 주봉상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추세가 나오더라. 그죠?
그리고 요런 단기적인 추세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 오버슈팅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급하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전 바닥을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 거죠. 주는데 희한하게 더블 바닥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지지하는 거를 최소한 더블 바닥을 보자. 이 더블 바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더블 바닥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짝꿍댕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렇게 만들기보단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 바닥에서 이제 위로 돌릴 때, 고를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자, 여기는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바닥입니다. 자, 바닥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튀기 전에 지금 모습이에요. 그죠? 튀기 전의 모습인데, 네.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퉁탕 하는데 이게 지금 추세선의 저항선이죠. 저항선이 이거 똑같아요. 여기 연두색 보시면은 60일선인데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60일선 맞고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60일선을 위에 올라타서 지지를 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그죠? 여기도 지금 깨지는 것 같지만 60일선을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려버릴 거예요. 다시 여기 눌렀다가 다시 올려버리고 그리고 안 되는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60일선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은 아, 이게 또 새로운 어떤 그게 될 수 있구나. 그죠? 자,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저기 저항. 근데 지금 여기는 지지를 해주면서 강하게 올렸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전 고점에 여기 고점에 딱 맞고 지금 멈췄어요. 상한가 가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딱 멈췄어요. 특이하죠, 그죠? 꼭 보면은 이전 고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거를 이제 180분봉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적으로 고점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자, 이 선을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선을 돌파한 자리. 이 자리가 분할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퐁당, 땅 찍을 때는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보자면. 자, 여기 두 개만 있으면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연결된 선을 똑같이 고점에 맞춰가지고 평행되게 딱 그어봅니다. 그럼 희한하게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 터치는 안 했지만 여기 다시 올려주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줍니다. 이 돌파한다는 거는 이제 이 추세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분명히 추세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 지지를 한 번, 두 번 하고 강하게 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살 때 반드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사되 분할로 사고 이 추세선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곳에서 꼭 지지를 해주는 곳에서 분할로 사되 지지해주는 곳에서 추세를 보면서 사자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지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RSI가 50 정도, 그 다음에 CCI가 마이너스 100 정도. 그게 이제 같이 겹쳐지면 살만한데 여기서는 사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안 사는 거고, 자, 여기 봤을 때 요렇게 나왔어요. 타이밍이. 근데 얘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여기는 타이밍이 나왔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저점이에요. 그래서 올리면은 수익이 얼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타이밍이 나온 데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나온 데가 얘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여기 꼭다리까지도 지금 1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버텼다면 한 12%, 꼭다리가 완전 최꼭다리까지 17%인데 못해도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얘가 곧바로 여기서 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급등을 해버리면 그냥 보내줘야 되고, 만약 얘가 내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터치해서 다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잡는 거죠. 혹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추세를 새로 만드는 거를 반드시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츠 환불 봤고요.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볼게요. 얘는 왔다리 갔다리 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자,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또 내려왔었어. 저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의 자리는 바로 다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었죠. 자, 매수의 자리는 퐁당 바닥, 그러니까 저점을 내리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살만한 자리,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상에 지금 살 자리는 퐁당 도를, 자, 여기 뚫고 난 뒤에, 자, 여기 추세가 나왔죠. 좀 하면 추세가 나오죠. 자, 여기서 뚫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지지를 했다가 이 저항선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저항선을 빵 뚫을 때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항선, 이게 상단을 빵 뚫을 때 여기죠. 네. 저항선을 뚫을 때 사는 거예요.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살짝 오버슈팅이 난 거고, 여긴 계속 맞고 떨어지고 근데 저점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인데 저점이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저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점을 또 올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작은 추세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은 추세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지금 지나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돼야지 내가 진정한 그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렇게 수익이 나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 이걸 보실 필요가 없죠. 보실 필요가 없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분들도 이제 좀 되새김질 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면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렇게 볼게요. 추세가 안 그려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추세 안 그려지는 거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안 사면 되죠. 추세가 굳이 안 그려지면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굳이 그거를 살 필요 없죠. 이렇게 추세가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그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일봉상도 이렇게 잘 나와요. 일봉상도 보세요. 자,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잘 나오죠. 거의 잘 나오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 이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단타를 좀 하고 싶다라면은 이 큰 추세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면은 이 추세 터치하면 나는 팔아야 되고, 이 추세에 터치하면 나는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추세를 깼어요. 깼네. 근데 다시 살아나더니만 여기를 살짝 뚫었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여기 밑에서 여기 위까지 다시 가려나 보다 다시 여기서 눌렀다가 저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튀고 난 뒤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서 사면 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 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릴 때 이 저항선을 뚫어내고 할 때 이때 사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사면 되는 거죠.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항상 10번을 했을 때, 10번 매수를 했을 때, 한 7번 이상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대로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 없다면은 저는 이런 추세를 그려가지고 추세 하단을 지지하는지 보고, 지지하는지 보고, 지지하는지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우리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혹은 매일매일 장중에 모니터를 보고 일하지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많이 있죠. 아직 많이 있는데 지금 코스맥스 지금 봤고요. 자, 180분봉 볼게요. 180분봉도 별 차이는 없죠. 자, 여기를 뚫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분할로 살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나온 거죠. 얘가 사실은 좀 더 퐁당 돌을 던지자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근데 얘가 다시 가능하다면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오를 때 그때는 사면 되는 거죠. 여기를 지지해 주는 거 보면. 왜냐면 여기는 분명히 저항이었는데 지금 돌파 뚫어뻥 하고 난 뒤에는 여기는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살짝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터치를 하고 다시 올릴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안전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컬러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일봉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일봉상으로 이제 이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 이 선이죠. 네. 이 선이고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점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살짝 뚫어낸 자리. 여기랑 여기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선을 이렇게 길게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고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는 돌릴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자, 그럴 때는 한번 살 수 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하는 선 두 개만 있으면은 나머지 선도 연결해서 딱 보세요. 탕 오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좀 떨어졌죠. 얘가 내일은 여기서 떨어질지. 근데 내일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무래도 여기 양봉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훼손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나 내려가더라도 아래 꼬리를 주고 다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닥을 딱딱 만들면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바닥을 만들 때 그때 사 늦지 않다. 근데 그것도 좀 보기 힘들다면은 180분 봉이나 혹은 뭐 120분 봉이나 뭐 이렇게 60분 봉이나 직장인이면 180분 봉을 보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요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 돌파했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전 저점을 연결한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연결을 미리 해놔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연결해놔요. 그러면은 여기 꼭다리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여기서는 뭔가 아래로 가든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위로 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이 있구나. 그럼 다시 여기 지지하고 또 올라갈 때 자, 한 번, 두 번 됐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고점이 여기죠.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여기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좀 놀다가 빵 들어오는 거죠. 자,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이것도 어렵다면은 이제 차트 보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윗꼬리를 강하게 주고 난 다시 때려졌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맞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밑에서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뚫어내면은 다시 새로운 추세선이 나올 때까지 바닥이 두 개가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커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요. 자, 일봉상 봅니다. 더러워요. 일봉상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 급등락이 되게 심한데 굳이 이제 선을 그었자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평행되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런 선이 대충 나오겠죠. 참 더럽다. 그죠? 정말 깔끔하지 않고 더럽다. 네.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 정말 진정한 옛날 과거가 아니라 최근만 보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내려와서 퐁당 돌을 던지자 하는데, 야, 코스오는 고맙게도 여기 혓바닥을 살짝 내밀었어요. 다른 거는 막 급등을 심하게 했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여기서는 오늘 종가에 살 수 있었죠. 분할로. 만약에 내가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가 이 한 종목에다 내가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여기 뭐 한 50만원이나 40만원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40만원을 넣었는데 4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40만원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 샀는데 다시 내렸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지 혹은 어느 저점을 만들 때까지 확실하게 내가 예측 가능한 곳에서 다시 또 한 20만원이나 30만원 더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80분봉 한번 볼게요. 180분봉 볼게요. 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바쁘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180분봉이나 240분봉 보셔야 되는데 보통 120이나 180분봉이 제일 좀 보기는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자, 얘도 오늘 탕 터가지고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은 사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코스원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지는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뛰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빵! 이렇게 오르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려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는 거 2번. 혹은 밑으로 살짝 깼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하는 거 3번. 그리고 퐁당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거 4번. 그리고 내려가는데 훅 깨는 거 5번.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봤을 때 5번인데 자, 이렇게 내려갈 확률은 뭐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100%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40만원, 40%든지 아니 35% 정도 사가지고 일단은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1번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그래서 수익을 빨리 챙기고 만약에 2번처럼 계단식으로 나오면 한번 뜨고 계단식으로 나오면 또 추세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또 좀 더 사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막 퐁당 하면은 더 좋죠. 더 할 나위가 없이 좋습니다. 밑에까지 눌렀다가 이 쌍바닥, 이 바닥까지 눌렀다가 하면은 이 바닥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그때는 더 사면은 단가가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그것도 너무 땡큐죠. 그리고 근데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한다면은 이 하나 가지고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원 봤고요. 자, 한국콜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콜마 일봉상입니다. 자, 주봉상 한번 먼저 보고요. 주봉상 굉장히 잘 횡보를 해주었네요. 그죠? 이렇게. 깨집니까? 깨지면 그리면 되죠. 자, 이런 모습으로. 그죠? 이 하단에서는 충분히 여기서도 기다렸다가 하단 찍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지금 거의 지금 상단선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선을 뚫어주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해서 사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거의 다가왔으니까요. 자, 일봉상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추세와 작은 추세를 다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디쯤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굳이 그리자면 이제 이런 식인데
위로 자리가 꽤 있네요. 일봉상을 봤을 때는 위로 좀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좀 많이 꽤 아직 남아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평행되게 한번 그려봅니다. 물론 중간에 오버슈팅 난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염두해서 최대한 많이 터치한 꼭다리를 잘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 한 8만, 이것도 내려오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84,000원 정도, 8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다. 좀 쭉쭉 올라가다가도 툭 치고 이제 떨어지겠죠, 아래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다못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뚫었네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지금은 이제 요런 추세선에 놓여 있죠. 자, 이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올라가도 여기 맞고는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여기를 아예 돌파해서 여기서 요 사이를 우리가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얘가 다시 좀 떨어져서 다시 여기 지지선을 밟고 다시 오를 때 그때 산다든지. 우리가 애매하게 중간에서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서 살 때는 절대 애매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내렸을 때는 마이너스고 다시 올라도 본전에다가 조금 더 오르면 플러스 몇 퍼센트, 정말 도움 안 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매매는, 중간 가격 매매는 하지 않는다. 자, 180분봉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 봅니다. 180분봉상. 자,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입니다. 밑에 하방을 살짝 깼지만 그래도 얘는 이쁘게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상단선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디디고 올라갈 때 그때 사든지, 아니면 얘가 아예 여기 이 바닥선까지, 지지선까지 내렸을 때 딛고 사든지, 아니면 여기 돌파해서 여기 상단선을 지지하고 오를 때 그때 사든지,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한국콜만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일주일 동안 돌아다 보면 분명히 매수의 자리를 줄 가능성, 혹은 1, 2주 안에서 다시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잘 한번 지켜보다가 사는 겁니다. 자, 한국콜마 봤고요. 그 다음에 SD생명공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 다른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주봉상입니다. 이전 저점을 다시 또 지지를 여러 번 해줍니다. 아, 여기서 돌려주시는구만. 고점을 연결해 봅니다. 야, 고점을 연결했는데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요렇게 뛰어 올랐나요? 다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자,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요번에는 깬 것 같네요. 그죠? 일봉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깨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 포바닥인데 완벽한 포바닥이네요. 그죠? 자, 180분봉 한번 볼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돌파해가지고. 그죠? 얘가 만약에 올랐다가 여기 지지를 해주고, 그죠? 이 선을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런 추세 나올 수 있고, 빵 갈 수 있고, 그죠? 다시 여기 다시 뚫고 내려왔다가, 자, 이 선에서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은 알 수 없는 건데,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다 열어두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결국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뒤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SD생명과학도 보았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운의 아모레퍼시픽. 자,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저점이 이제 내려가는 게 멈추고요. 여기서 살짝 돌려주고 있죠.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애들 비해서,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하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62평선의 저항을 맞고 62평선 저항, 그리고 62평선 뚫어줬어요. 그리고 한 뒤에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올려가지고 62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이면서 곧바로 뚱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얘는 오히려 살자리를 더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살자리를 줄 것 같다. 굉장히 좋다. 늦지 않았다.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형주잖아요, 또. 꼭다리, 꼭다리. 네. 이런 대형주고요. 이 추세 안에서도 작은 추세들이 지금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느낌 오십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안 움직이나요? 자, 어찌되었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흐름 먼저 한번 보고요. 야, 더럽네요. 더러워요. 많이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더러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예, 그런 어떤 옛 시조를 읊으면서 우리는 계속 갑니다. 자, 희한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살짝 뚫어가지고 사야 되나 했는데 훅 꺼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고점을 높여줍니다. 이게 고점을 높이는 게 고점을 높이거나 비슷하게 하는 게 이게 상승의 추세가 아니고요. 이게 저점을 높여야지 상승의 추세입니다. 저점을 높이는 게. 여기도 저점을 높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거죠. 자, 일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 저하고 차트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자, 일봉상으로 얘는 지금 한국화장품 제조는 이제 여기를 뚫으려고 지금 삐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뚫는 척 하다가 훅 깨진 어떤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바닥에 돌렸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안 돌리고 뚝 내려간다, 얘 좀 이상한 거죠. 좀 약간 바보 멍청이죠, 완전히.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저점이 이렇게 터치가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뚫고 난 뒤에 여기를 지지한다든지 새로운 저점을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얘는 매수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퐁당퐁당 뛰다가 여기서 빵 뚫고 한번 올라가는 거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 슈팅이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한국 화장품 제조, 잠깐만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내가 노트 좀 했다가 지금도 살 수 있다. 한번 적고 갈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네. 한 번만 더 볼까요? 어디냐? 자, 180분 봉상. 네.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였죠. 매수의 자리. 여기 보여줬던 매수의 자리. 어허. 자, 토니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 주면서 조금 안타까운데 얘도 지금 주봉상으로는 거시기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희한하게 이쁘게 흘러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선도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꼭다리 이제 다 모이면은, 중간에 모이면 이제 여기 끝점에 모이면은 이제 올라갈 내려갈지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건데, 자, 일봉상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살짝 뚫어줄랑 말랑 줄랑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80분 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보면은 충분히 지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뻥 뛰어오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얘가 CCI가 한 100%, 마이너스 100%까지 정도 이렇게 조금만 여기 내려준다면은 진짜 완전히 사도 되겠죠. 그죠? 물론 지지하고 오를 때 사는 거긴 하지만 얘도 좀 지켜보다가 사도 괜찮다. 오히려 이 안에서는 사야 되죠. 화장품 다 오르니까 얘도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탁 사서 여기서 사서 빵 올리면 수익을 내는 건데,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시지 마시고 어떤 그 사랑을 하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보고 싶은 게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180분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살짝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봉상을 봤을 때도 지금 62평선을 100%다 위에 오르진 않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뚫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얘도 뭐 화장품주 워낙에 좋으니까 얘도 올라갈 가능성은, 뚫고 뻥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자, 본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올렸다가 많이 내렸네요. 그렇지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이 돌파하고 난 뒤에 퐁당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어떤 모습이죠. 네, 괜찮습니다. 자, 180분봉을 봐도 자, 이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이고, 선을 그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퐁당 돌을 던지자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좀 바뀐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다시 물량을 조금 모아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뭐 정말 좀 얍삽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을 때 14% 올랐을 때 한 10% 수익 내고 12%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만약에 밑에서 다시 또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능력 재량인데, 자, 15분봉입니다. 자, 15분봉인데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짝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보니까. 왜냐하면 180분봉 봤을 때 지금 지지를 해주는 어떤 그런 구간입니다. 이 선 지금 2,300원, 2,400원 정도, 2,380원만 뚫리면 다시 위로 한 번 더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진 거 보니까 2,750원 선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모레지 1% 좀밖에 안 올랐는데 얘도 뭐 똑같죠. 바닥에서 더 이상 바닥에 저점을 내리지 않고 저점을 올렸다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62평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타고 지지받고 빵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화장품주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80분 봉상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그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 살짝 뛴 건 오버슈팅이에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저점 연결한 선, 고점 연결한 선. 자, 이런 자세가 맞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작은 추세, 이 안에서의 작은 추세 잘 그려놨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세, 이 큰 추세, 작은 추세 지지를 다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두 개를 터치하는데 이 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죠. 단기적으로 여기까지고요. 근데 보통 화장품들 지금 다 좋으니까 위로 솟아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지금 차트들 이제 익숙해지나요? 요런 차트들 이제 익숙하셔야지 바닥에서 돌리는 그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야, 바닥에서 더블바닥 찍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고점 연결한 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자, 여기 계속 저점이 내려가다가 지금은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죠. 이 박스권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권까지 W를 만드는 3,600원 정도까지 우리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죠.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지지, 저항 되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지가 되었던 자리. 자,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로 올릴 차례죠. 자, 180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더럽네요. 이렇게 장중에 훅 내렸다가 올릴 때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런 거는 좀 간이 작은 사람들 손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살짝 위로 뚫어냈으니까 여기서는 좀 사도 된다. 그리고 여기 다시 지지를 받고 올릴 때도 다시 또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장중에 잠깐 동안도 5%빵 떴다 그냥 확 내리고요. 그랬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바닥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SK 바이오랜드도 이것도 하나의 그건데, SK 바이오랜드 이것도 하나의 그 화장품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 일봉상 더럽네요. 일봉상 더러워요. 자, 왜 이렇게 팠을까? 얘는 뭐 하는 걸까, 지금?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뭐야, 이거. 아, 그런 거야? 아,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 62평선을 맞고 올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제 더 이상 깨지 않고 62평선에서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네. 여기서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놀다가 지금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올라도 이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죠. 자, 분봉상 한번 볼게요. 180분봉상. 좀 더럽나요? 좀 더럽나? 안 더러운 건가? 더러운 건가? 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더럽네요, 그죠? 웜에 더럽네. 웜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위로 좀 깨줄 만한 어떤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참, 왔다리 갔다리 좀 정직하게 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딴 데 다 플러스인데 지 혼자 마이너스 났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희한하게 혼자 하면 이렇게 왜 안 보일까요? 근데 동동이 형아가 그려주고 같이 보면은 매수의 자리가 보이고, 참 희한하게 추세선이 다 그려지고 그러네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나 혼자 하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잘 안 된다면은, 제 영상을 좀 계속 여러 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웬만하면 광고 스킵하지 말고 보시면, 그 광고마다 제가 한 1원에서 혹은 3원까지 해서 제가 기름을 한번 넣으면은 한 5m 정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5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은 받아도 될 것 같죠, 그죠?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올리는 것 보면은 좀 장하다, 욕받다, 혹은 고생했다, 동동이 형아 고맙 이렇게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우리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가끔씩 있어요. 하루에 한 분씩 서로 좀 바뀌면서, 내가 수익이 안 나요 라든지, 내가 이게 수익이 났어요 고마워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수익 났는데 당신이 동동이 형아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내가 좀 보너스를 좀 보내고 싶다, 계좌번호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났어요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의 반면에 수익이 못 나서 손절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러신 분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력을 터는 개미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개미끼리 도와서 우리가 안정된 그 재테크로서 수익을 내자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매매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리를 볼 수 있는 제가 눈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제보다 다른 하루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지지가 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저항이 될 거예요. 어디야? 그죠? 자, 이 자리는 지지가 계속 되었던 자리고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뚫는 게 이제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개파랗게 빡 한번 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찍고 또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한번 더 찍고 지금 위로 가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지금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80분 보자면 여기 4단에서 뚫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더 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 월요일장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로 한번 두 번 치면서 지금 올라가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추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좀 물량 잘 가지고 그리고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매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매물대가 곧 이제 또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지지했던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한번 음봉이 지금 뜬 거죠. 음봉이 한번 뜬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코스피 지수처럼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위로 한번 더 치러 올라갈 어떤 확률은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화장품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익숙한 어떤 그런 눈으로 화장품주 다시 또 자리를 만들 때 공략을 하시면은 짭짤한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